안녕하세요. 크래프톤 IT팀 이지은입니다. 2025년 연간 및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크래프톤 대표이사 김창환님과 CFO 배동근님이 참석해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CEO 메시지와 재무성과 발표는 동시 통역으로, 이후 질의응답은 순차 통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KRFRS 기준 연결 실적에 대한 잠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외부 감사인의 검토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크래프톤 대표이사 김창환님께서 게임의 본질, 가치의 확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래프톤의 2025년 연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 크래프톤 대표이사 김창환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크래프톤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래프톤은 2025년에 프랜차이즈 IP 확보를 핵심 전략으로 선언하며 처음으로 5개년 중장기 성장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게임을 코어로 두고 팬덤과 컨텐츠의 선순환을 통해 가치를 확장한다는 우리의 방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2025년에는 PUBG의 장기 성장 기반을 한층 더 단단히 했고 동시에 신규 IP에서도 초기 지표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제작 리더십을 영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인업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흐름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소수의 빅 프랜차이즈 IP를 확보해 기업 가치의 구조적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게임 중심 전략을 더 세밀하게 고도화하는 동시에 그동안 게임 제작과 운영을 위해 축적해온 AI 역량을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게임 영역에서의 프랜차이즈 IP 전략과 실행 성과입니다. PUBG를 장기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 기반의 IP로 진화시키는 동시에 신규 IP로 다음 성장축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서비스 고도화부터 신작, 그리고 제작 체계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PUBG IP 프랜차이즈 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면서 핵심 서비스의 유저 기반 확대에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신규 IP에서도 얼리 액세스 단계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확인되며 신작의 가능성을 지표로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면 2025년은 기존 프랜차이즈의 견고함과 신규 성장축의 초기 검증을 동시에 진전시킨 한 해였습니다. 2026년은 이 두 축을 확장과 가속의 단계로 가져가겠습니다. 2026년은 PUBG의 플랫폼 전환을 본격화하며 PUBG를 더 길게 성장시키는 게임 플레이 플랫폼으로 진화시키는 시기입니다. 첫째, 대형 콜라보와 신규 카테고리 확장으로 PUBG가 제공하는 경험을 게임을 넘어 문화적 경험으로 넓히겠습니다. 둘째, PC 모바일 업데이트와 컨텐츠 연계를 강화해 프랜차이즈의 시너지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개발사와 공동 개발하는 모드와 UGC를 통해 컨텐츠 생산의 속도와 확장성을 끌어올려 라이브 서비스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성 하에서 2026년에도 PUBG IP 프랜차이즈는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PUBG의 세계관과 코어 건플레이를 기반으로 잠재 팬덤을 확장할 신작 도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블랙버짓, 블라인드 스팟, 발로 등은 장르와 플랫폼을 다변화해 PUBG IP 확장성을 검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희는 단순히 라인업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테스트를 통해 핵심 루프를 검증하고 완성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PUBG라는 IP가 다양한 장르, 지역, 연령을 확장하고 더 큰 장기 PAC를 가진 프랜차이즈로 성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빅 프랜차이즈 IP 확보를 위해 M&A와 전략적 지분 투자 원칙도 재정립했습니다. 대형 M&A는 어느덧 PUBG급의 메가 IP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중소형 M&A는 팬덤을 이미 보유한 IP를 스케일업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전략적 지분 투자와 2PP는 출시 가시권과 팀 역량이 검증된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우리가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실행 경로를 명확히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제작 측면에서는 탑티어 제작 리더십을 확보하고 작고 빠른 도전을 병렬로 수행할 수 있는 제작 체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2025년에는 1PP 파이프라인을 다수 운영하며 신규 착수 프로젝트를 확대했고 26년에도 도전의 발을 높여 제작 파이프라인을 늘릴 계획입니다. 다만 제작 환경의 변화로 작고 효율적인 도전이 가능해진 만큼 제작 인력과 신작 투자 금액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스케일업이 가능한 프로덕트가 확인되면 역량을 집중하는 하여 확대하는 방식으로 발굴과 집중이 동시에 가능한 조직 역량을 축적하겠습니다. 신규 프랜차이즈 확보를 위해 여러 신작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브너티카2, 패럴드 모바일, 노로, 딩컴 투게더 등은 장르와 플랫폼을 다변화해 성장 기회를 확장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서브너티카2는 기존 팬덤은 물론 새로운 세대와 지역의 유저에게도 소구될 수 있도록 탄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패럴드 모바일은 원작의 핵심 재미를 충실히 재현하면서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게임성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지스타와 한국, 일본 알파 테스트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컨텐츠를 보강하며 완성도를 제고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라인업을 통해서 크래프톤의 성장이 특정 장르나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고 성장 동력이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작년에 인수한 IP와 초기 성과를 보인 IP는 스케일업에 집중해 장기 PAC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조이는 정식 출시를 이룰 완성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UGC와 멀티플레이 기반의 콘텐츠 순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라스트 에포크는 시즌 운영과 업데이트 속도를 높여 라이브 서비스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메시스는 AI 기반 핵심 메커니즘의 강화와 연계 콘텐츠 확장으로 반복 플레이성을 높여서 장르 내의 메이저 타이틀로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게임 코어 역량을 활용한 인접 영역 확장 전략입니다. 크래프톤은 게임을 중심에 두되 IP, 데이터,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수익 모델과 성장 기회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는 단기적으로는 내부 효율화와 품질 고도화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게임과 연결된 혁신의 연결고리로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임과의 시너지를 전제로 합리적인 방식의 M&A를 통해 연관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DK는 트랜스미디어 전략을 강화해서 IP 확장의 실행력을 높이고 넵튠은 트래픽 기반 광고 수익화와 기업 밸류체인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빅게임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게임 코어와 연결된 확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겠다는 점입니다. AI는 크래프톤의 미래 혁신과 가치 확장의 핵심 드라이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게임을 위한 AI 관점에서 인게임 AI, 제작 효율화, QA 자동화, 안티치트 등의 기술을 접목하여 제작 서비스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강화해 왔습니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축적된 AI 역량을 기반으로 이제는 게임 포 AI 관점에서 게임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역량을 확장해 중장기 기회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게임 포 AI의 핵심은 게임에서 축적한 역량을 현실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입니다. 게임 내 상호작용 데이터는 고품질 학습 데이터가 될 수 있고 물리 기반 가상 세계의 운영 경험은 학습 환경과 데이터 생산 인프라 구축에서 강점이 됩니다. 저희는 글로벌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최신 알고리즘을 빠르게 통합해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내부 적용을 통해 검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부 확장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피지컬 AI 영역에서는 AI 소프트웨어 코어에 집중하고 글로벌 하드웨어 선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보틱스는 장기적 도전 과정이지만 게임에서 검증한 AI를 현실로 이식하고 인간 상호작용을 특화로 차별할 여지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게임에서의 고도화를 지속하면서 시너지가 가능한 신사업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정리하면 2025년은 펍지 프랜차이즈의 견조한 성장과 신규 IP의 초기 성과를 함께 확인한 한 해였습니다. 2026년 이후에는 펍지의 플랫폼 전환과 콘텐츠 확장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소수의 빅 프랜차이즈 IP 확보를 위한 제작, 퍼블리싱 투자 전략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AI를 통한 게임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장기 신사업 기획까지 연결하는 글로벌 파이오니어로 도약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실행이 실적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재무 수치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크래프톤의 2025년 연간 및 4분기 재무 실적에 대해 CFO 배동근 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래프톤 CFO 배동근입니다. 2025년 크래프톤은 펍지 IP의 지속 성장과 신규 IP 성과를 기반으로 창사 이래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글로벌 게임 산업 내 슈터 장르는 다수의 신작이 출시되며 시장 규모와 유저 기반이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펍지 IP 프랜차이즈는 트래픽과 매출 모두 성장을 이어가며 글로벌 IP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2025년 펍지 IP는 콜라보와 여러 모드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유저 경험을 확장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내 각 프로덕트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시도를 지속했습니다. 그 결과 펍지 PC의 월 평균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펍지 모바일과 BGMI는 결제 이용자 수가 각각 전년 대비 5%, 27% 증가하며 코어 팬덤 기반을 성장시키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매출 측면에서는 펍지 PC는 전년 대비 16% 성장했으며 모바일 프로덕트 또한 2024년에 파트너서로부터 수취한 펍지 IP 관련 성과금을 제외 시 전년 대비 11% 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펍지 IP 프랜차이즈 매출은 전년 대비 13% 성장하였습니다. 2025년 크래프톤은 지난 2월 발표한 5개년 중장기 전략에 따라 신규 프랜차이즈 IP 확보에도 집중했습니다. 지난 3월 출시한 인조이와 10월 출시한 미메시스 두 건의 밀리언셀러를 IP 라인업에 추가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지속적인 컨텐츠 강화를 통해 장기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 IP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2025년 한 해 동안 15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착수했으며 2026년 2월 현재 총 26개 게임 제작 파이프라인을 운영 중입니다. 한편 개발 인력과 펍지 2.0 관련 투자 확대와 일회성 비용 발생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한 1조 54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 연간 및 4분기 매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연간 매출은 3조 3,26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3% 성장했으며 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9,19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플랫폼별로 말씀드리면 PC 플랫폼 매출은 연간 1조 1,8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 성장했으며 2025년 4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성장했습니다. 2025년 펍지 PC 콘솔은 밀도 높은 컨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게임 내에 접목하며 출시 이후 처음으로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4분기 PC 플랫폼 매출은 펍지 PC의 성장이 견인하였습니다. 11월에 진행한 포르쉐 콜라보레이션은 역대 진행한 슈퍼카 콜라보레이션 중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하며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10월 27일 얼리 액세스 출시 이후
50일 만에 글로벌 판매량 100만 장을 달성한 미메시스 판매가 반영되며 4분기 PC 플랫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2,874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026년에도 PUBG PC 콘솔은 다각적인 전략을 통해 장기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콜라보레이션을 포함한 프리미엄 컨텐츠의 매출 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지난해 처음 도입한 컨텐더 시스템도 신규 카테고리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1월 진행한 신년맞이 복각 이벤트는 유저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며 역대 동일 이벤트 중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트래픽 측면에서는 신규 웰메이드 모드 출시와 UGC 모드 업데이트를 통해 배틀로얄을 넘어서 다양한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하며 게임 플레이 플랫폼으로서의 진화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플랫폼의 연간 매출은 1조 7,4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 성장하였습니다. 2024년에 파트너사로부터 수취한 PUBG IP 관련 성과금을 제외하면 PUBG IP 모바일 프로덕트는 합산 기준으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2025년 PUBG 모바일은 새로운 테마 모드와 월드 오브 원더 UGC 모드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팬덤을 견고히 하고 PUBG PC 콘솔과의 공동 콜라보를 통해 PUBG IP 프랜차이즈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BGMI는 로컬 스킨 출시 등 인게임 컨텐츠 현지화와 현지 브랜드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국민 게임으로서의 포지션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 게임 시장에서 연간 매출 성장세를 지속하며 견조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분기 모바일 플랫폼 매출은 계절적 비수기 영향과 트래픽 중심의 컨텐츠 업데이트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한 2,9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6년에는 고효율 BM 출시로 매출을 견인하는 한편 UGC 모드 창작자 생태계 고도화와 신규 모드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트래픽과 매출을 동시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1분기에는 연중 최대 성수기와 8주년 이벤트에 맞춰 전년 대비 더 다양한 컨텐츠를 선보이며 매출과 트래픽 성장을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파트너사에서 수취하는 기술 용역 수수료의 경우 4분기 트래픽 중심의 컨텐츠 운영으로 감소했으나 1월에는 다수의 매출 컨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견조한 성장세를 확인했습니다. 콘솔 플랫폼 연간 매출은 4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 감소, 4분기 매출은 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습니다. 기타 매출의 경우 4분기 3,3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99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4분기 연결 편입된 ADK의 매출액 3,138억 원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ADK의 연결 편입 영향으로 2025년 연간 기타 매출은 3,585억 원을 기록하였고 전년 대비 963% 성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간 및 분기 영업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ADK 연결 편입과 일회성 비용 발생으로 인해 연결 기준 영업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4분기 연결 조정 후 ADK 영업 비용은 2,922억 원으로 인건비와 지급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4분기에는 일회성 비용 1,069억을 인식하였으며 인건비 및 소송 관련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DK 및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연간 영업 비용은 1조 8,6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으며 동일 기준 4분기 영업 비용은 5,182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영업 비용을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연간 기준 7,347억 원, 분기 기준 2,840억 원을 기록했으며 ADK 연결 편입 영향과 공동 근로복지기금 일회성 비용 제외 시 연간 비용은 전사 인원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14% 증가한 5,915억 원을 기록했으며 4분기는 전분기 대비 보수적인 전사 채용 기조를 유지하며 9% 감소한 1,40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공동 근로복지기금 출연은 크래프톤의 성수 신사옥 이전을 대비해 임직원과 조직의 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출연금은 향후 4년간 예상되는 재원을 일시에 인식한 일회성 항목으로 동일 성격의 비용 발생은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앱 수수료 매출 원가 항목은 직접 서비스 중인 PUBG PC 콘솔과 BGMI의 매출 증가, 신규 IP인 인조이와 미메시스 판매 영향이 반영되어 연간 비용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4,213억 원을 기록했으나 4분기는 계절적 영향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전분기 대비 19% 감소한 1,0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급 수수료는 연간 기준 7,123억 원, 분기 기준으로 3,903억 원을 기록했으며 ADK 연결 편입 영향과 소송 관련 일회성 항목 제외 시 PUBG 신규 모드 개발과 언리얼 엔진 5 전환을 위한 외주 개발비 증가, 그리고 e스포츠 대회 확대 등의 영향으로 연간 비용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4,778억 원, 4분기는 전분기 대비 31% 증가한 1,68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마케팅비는 연간 기준 1,441억 원, 분기 기준 518억 원을 기록했으며 ADK 연결 편입 영향 제외 시 전분기 연결 편입된 넵튠 영향과 라이브 서비스 게임의 마케팅 확대로 연간 비용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1,440억 원, 4분기는 전분기 대비 20% 증가한 51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주식 보상 비용의 경우 현금 결제형 주식 매수 선택권의 비용 인식 방식 조정과 하반기 주가 하락으로 인해 연간 비용은 전년 대비 52% 감소한 496억 원을 기록했으며 4분기는 전분기 대비 19% 증가한 6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연간 매출 성장을 기록했으나 개발 인력과 PUBG 2.0 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와 일회성 비용 발생으로 영업 비용이 증가하며 전년 대비 11% 감소한 1조 54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영업외 손익의 경우 2025년 연간 기준으로는 환율 상승폭 감소로 인해 외환 및 운영 관련 이익이 전년 대비 5,590억 원 감소했으며 기존 투자 자산에 대한 손상 평가가 진행되며 전년 대비 6,356억 감소한 954억 원의 영업외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환율이 상승했으나 기존 투자 자산에 대한 손상 평가로 529억 원의 영업외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4분기는 당기 순손실 227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 연간 당기 순이익은 7,3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 실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크래프톤의 신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래프톤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실행해 왔습니다. 매년 자기 주식 취득과 소각을 통해 지난 3년간 총 6,930억 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실행했습니다. 특히 첫 해인 2023년에는 취득한 자기 주식의 100%를 전량 소각했으며 이후에도 취득분의 60%를 소각하여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러한 실행 경험과 주주 및 투자자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될 신규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신규 주주환원 정책은
향후 3년간 총 1조 원 이상 규모의 주주환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3년간 주주환원 총액 6,930억 대비 최소 44%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상장 이후 처음으로 배당을 실시하여 주주에게 확정적인 현금 환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자본 준비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전입한 금액을 재원으로 매년 연 1,000억 원 규모의 감액 배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배당을 제외한 7,000억 원 이상의 재원은 자기 주식 취득에 활용할 계획으로 취득 시점과 금액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하고 취득한 주식 100%를 전량 소각하겠습니다. 금일 이사회에서 1차 자기 주식 취득 규모를 약 2천억으로 결정했으며 내일인 2월 10일부터 자기 주식 취득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장 상황과 회사 여건에 따라 자기 주식 취득 금액은 추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은 향후 자기 주식 소각 의무화 법안 통과에 맞춰서 보유 소각 여부를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화면 하단에 있는 손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This concludes our presentation. We will now move on to the Q&A session. If you have a question, please click the raise hand button located at the center of your screen. 첫 번째 질문자는 HSBC의 김준현 님입니다. We will take the first question from Kim Jun-hyun of HSBC. Please go ahead. 네, 질문 기회 감사드립니다. 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ADK 인수랑 일회성 고려하더라도 저희 좀 기존의 비즈니스 마진이 좀 크게 낮아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화평정영 관련 매출 하락 영향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 투자한 것들 성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좀 저희 이런 투자 확대가 수익화로 이어질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라인업 확대에 비해서 좀 신작 출시 사이클이 좀 느린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여전히 좀 ADK 인수가 어떤 시너지를 가져올지 좀 이해하기는 어려워서 혹시 26년이나 이때부터 좀 저희 이런 시너지를 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계획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taking my question. I have two questions. First is regards to the softened bottom line last quarter. Despite the acquisition of ADK and also the one of costs that you have explained during the remarks, we have concerns that this may be because of the high dependency on particular products such as Peacekeeper Elite and also highly influenced by the sales drop from Peacekeeper Elite. I would like to understand exactly when the results of the investments might actually lead to a strengthened bottom line. I ask this question because despite the expanded lineup, it seems like the new titles are being launched not as quickly as the market expects. Next is my second question. We see difficulty in what kind of synergies can be created between ADK and Krafton. Would much appreciate if you can explain some strategies and plans that might show coming starting from 2026 in terms of the synergy effect. 네, 김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분기 모바일 관련해서 이제 우려들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잠깐 표현할 때는 이제 그 볼륨 위주의 유저 볼륨 위주의 운영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마치 좀 펀더멘탈에 좀 어려워진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고, 그것은 아니고 그 시기에는 비수익이기도 하고 우리가 볼륨을 더 확대하는데 좀 더 매출보다는 볼륨 확대하기 위한 그 운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1분기 지금 현재 이제 수치들을 보시면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라인업 확대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라인업을 많이 확대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출시까지 가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각 게이트마다 단계별로 계속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마다 더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 우리가 늘린 라인업에 비해서 출시 수가 좀 적게 느껴질 수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1PP 투자 확대를 시작한 게 이제 작년 초부터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 숫자가 좀 작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내년, 후년 이렇게 가면서 더 많은 수의 게임이 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DK 같은 경우에는 This is the CEO, and I will answer your question. We are well aware of the mobile-related concerns the market has coming from the fourth quarter, and during the shared remarks, we had stated that the content around that time was focused on expanding, enhancing user volume, and I believe that the concern has led to worries about the fundamentals of the company, but I would like to address that that is not the case because the fourth quarter is affected by seasonality, and also the operations were focused around expanding volume at the time. And if you look at the data currently coming in for January, you'll be able to see that there has been a rebound when it comes to that those figures. And right now, although we have expanded our lineup, that is true, that does not mean that all the projects in the lineup will be launched. That is not an efficient way in terms of operating the process, we believe. Instead, we have gateways to make sure that the right projects are funded and additional funding and investments are made only to projects that are able to go over these gateways and make it through the process. So it is understandable that it is seen that the number of titles that are being launched are much lower compared to the lineup that we had built. Another thing that we need to consider is that investments made into first-party titles began in earnest only early last year, and that's why the number of titles that are launched into the market might seem a bit low. However, it will continue to expand as we move on to next year and the year beyond that. 네, 다음으로 ADK에 관련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ADK는 일본 내에서 이제 종합 광고 및 콘텐츠 사업을 해왔던 사업자고, 그 중에서도 이제 광고 및 종합 광고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기존의 탄탄한 파트너들과 관계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컨텐츠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 IP를 게임화한다든지 게임을 애니메이션하는 방식으로 시너지를 발굴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막 본격적인 PMI에 착수한 단계라서 최우선적으로 좀 우리가 먼저 발굴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게임화가 적합한 애니메이션을 발굴해서 좀 크래프톤의 역량으로 글로벌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DK has been operating within the Japanese market as an integrated ad agency as well as a content creator. And when it comes to the integrated ad business, ADK has a very sturdy network within the market, and we expect continued stable operation going forward. And when it comes to content, we're trying to discover a synergy effect between Krafton and ADK, mainly to discover animation IPs that we can create into games, and also vice versa, games that can be created into animated series. However, at this point in time, we have just begun the PMI process, and our current priority is to continue to discover animations that can become games, and also to bring that to a global market, leveraging Krafton's capabilities as a game maker.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자는 골드만삭스의 에릭 차님입니다. The next question will be from Eric Cha of Goldman Sachs. Please go ahead.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제가 그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뭐 첫 번째는 조금 더 하이 레벨인데, 그 뭐 최근에 그 딥마인드 지니 3가 나오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게임 뭐 개발사나 플랫폼들이 좀
주가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미래에는 이런 뭐 AI를 통해서 기존의 이제 게임사들이 좀 디스터미니에이트 될 수 있는 뭐 컨선을 반영한 것 같은데, 크래프톤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생각에 뭐 카운터 아규먼트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 저번 실적 발표에서 아마 질문이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조금 더 더했던 것 같은데, 그 경쟁 슈팅 게임에 대한 좀 컨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제 그때 비해서도 3개월 더 지났으니까 조금 더 이제 그 추이를 봤을 때 유저 비헤이비어나 뭐 그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어떻게 뭐 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공존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우세가 있는 건지 뭐 전반적으로 그에 대한 좀 생각 부탁드리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세 번째 뭐 하나 더 좀 질문을 드린다면은, 사실 25년도 성과는 뭐 매출로서 보면은 펍지 프랜차이즈 뭐 성장으로 보면은 아마 뭐 시장 눈높이에 뭐 크게 뭐 반하는 뭐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비용 쪽에서 조금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냥 순수히 숫자만 보자면.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올해에 있어서는 좀 저희가 뭐 비용 쪽의 가이던스를 조금 더 혹시 이 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aking my question. I actually have multiple questions, a total of 3. First is more of a higher level question. After Genie 3 came out by DeepMind, the stock prices of game development companies and platforms have been impacted, and that is because that existing gaming companies will largely be impacted by the advancement of AI technology. I think this really reflects the concern coming from the market, and I'm very curious how Krafton sees this trend and if Krafton has any counter arguments in regards to these concerns. And the second question was touched upon in the previous earnings call, I believe, and may have been a situation that was addressed as a focal point at the time. It was around intensifying competition when it comes to the shooting genre. There were more concerns about rival games entering the market. And since then, 3 months has passed. And looking at trends thus far, I would like to inquire on your thoughts about user behavior and the overall situation. Do you think that everyone can coexist in the market? Do you think Krafton has a competitive advantage? I would like to gain some thoughts on this from you. And my third and final question is about the results of 2025. When it comes to the revenue and the growth achieved by PUBG IP, this largely meets the expectations that the market has. But I think there was a lot of difference when it comes to the expense. There was a lot of difference between what the market expected. That is, can you provide some guidance when it comes to expenses, in particular when it comes to 2026? 네, 일단 지니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AI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업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까지 굉장히 파괴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니3 자체에 대해서 보면 아직은 이 지니3를 돌릴 수 있는 어떤 GPU의 용량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퍼시션시한 그 시간축 자체가 아직은 짧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게임 자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이 AI 기술 자체가 굉장히 파괴적이기 때문에 저희 또한 저희 코어 비즈니스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더 확장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이랑, 반대로 이 상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his is the CEO, and I'd like to answer the question regarding Genie 3. First, it is true that AI technology is developing at a rapid pace, and it is very disruptive both to our everyday work as well as businesses. But looking at Genie 3 in particular, it still requires a large capacity of GPU, and also the persistency time is quite short. So we do not think that this particular piece of tech will be replacing traditional game development methods anytime soon. That said,
the technology that is arising is very disruptive indeed, and we are trying to find ways to protect our core business and also expand our core business, driving AI, using AI as a key driver, and also at the same time seek out opportunities of new businesses.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이 경쟁 슈팅 게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쟁 슈팅 게임의 특성을 보면은 일단 굉장히 중국 한정이고 그 글로벌에서는 이렇게까지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몇 달 지났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중국 내 이제 4분기 때문에 이제 우려를 좀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중국 내 합병 정형은 2024년 대비 2025년에 그 에버리지 DAU가 2자릿수 이상으로 그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뭐 매출 성장은 좀 작아 보일 수 있어도 유저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저희는 공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게임의 장르 자체의 특성이 좀 틀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제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의 이제 그 컨텐츠 협력 이걸 통해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계속 더 성장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Moving on to your second question regarding the competitor shooting game genre and also the situation around rival titles. If you look at the characteristic of which you explained, it is limited to China, and I believe that this concern is arising because of our performance in the fourth quarter seen in China. And if you look at game Peacekeeper Elite, the average DAU had posted a double-digit growth going into 2025. And the growth of the revenue has softened. However, the user base has expanded. So we do believe that coexistence is indeed possible. And this i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re itself. We will continue to seek content cooperation between PC and mobile to find ways to continue growth the way that Krafton can discover. 네, 그 세 번째 질문 주신 2026년 비용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공정공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제가 드리긴 어렵고요. 다만 저희 실제로 이제 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어나운스 했던 대로 자발적 퇴사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관련해서 1월 31일부로 퇴사 처리가 완료되었기에 그 관련된 비용 한 400억 정도인데 이런 비용은 이제 1분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This is the CFO, and I will answer your third question regarding expense guidance in 2026. Please note that because of disclosure-related regulations applied in Korea, we will not be able to provide too much details in terms of the expense guidance. To that said, the labor costs incurred last quarter was largely due to the voluntary resignation program that was implemented, and the departure has been concluded as of January 31st, and related cost, which is roughly around 40 billion Korean won, will be reflected in Q1. 그리고 뭐 2026년 이제 마케팅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저희 앞에 이제 파이프라인 설명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서브노티카 2의 출시 등도 있고 또 PUBG IP 프랜차이즈 뭐 라이브 서비스 그리고 저희 이제 PUBG IP 기반 신작 출시 등 2025년 대비 출시작들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마케팅비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는 생각합니다. 다만 뭐 과거에 저희 크래프톤을 커버해 오셔서 잘 아시듯이 전체 이제 매출 대비 저희 이제 포션이 뭐 그렇게 크다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뭐 예년과 유사한 수준, 하지만 뭐 매출은 늘 거니까 미드 싱글 디짓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For the marketing expenses in 2026, and it was briefly touched upon in relation to the pipeline that was explained in the prepared remarks, we have some new titles coming to the market, more titles coming to the market, that is, compared to 2025. We have the launch of Subnautica 2,
and also the ongoing live service of the PUBG IP franchise and new titles based on the PUBG IP. And due to these new launches, the marketing expense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2026. But as you are well aware, the portion that the marketing costs will take against the revenue is not going to be too significant compared to any other year or quarter. We expect this to land somewhere within the mid single digit range. 네, 그리고 뭐 비용 항목 중에서 또 이제 큰 부분들이 이제 지급 수수료일 텐데요. 뭐 아까 이제 저희가 신작 확대가 언제쯤 과시화되냐, 그래서 이제 의존도를 언제 낮출 수 있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주셨는데, 결국 게임 개발사인 크래프톤 저희로서는 어쨌든 부지런히 이제 경쟁력 있는 게임을 개발해야 돼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2026년에는 일단 뭐 개발 외주비 집행, 그리고 신작 개발, 그리고 PUBG IP 프랜차이즈 강화 등으로 인해서 지급 수수료는 증가할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And pay commissions account for a large share within the expenses. And you asked the question, when will we be able to see the results of these new title lineups, and when will the dependency on PUBG be reduced? We are a game maker, so our first and foremost priority is to make sure that we make competitive and good games. And going into 2026, because of that reason, there can be an increase in paid commissions, largely due to outsourcing fees for game development and also development of new titles and other activities to strengthen the PUBG IP. 다음 질문은 CIMB의 김진우 님입니다. The next question will be from Kim Jin-woo of CIMB. Please go ahead.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27년에 엔진 업데이트 관련돼서 질문이 좀 있는데, 해당 엔진 업데이트 타겟 날짜가 저희가 내년 1분기 정도로 알고 있는데, 뭐 이상 없는지랑 내부 지금 평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게 엔진 업데이트가 되고 나고 그다음에 그 PUBG 프랜차이즈 업데이트가 좀 끝나고 나면 저희 외주 영역비가 좀 유의미하게 27년에는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aking my question. My question relates to the engine update that is scheduled for 2027. First off, we believe that the update is scheduled for Q1 of next year. Is this schedule still valid? And also, how is the process of updating to Unreal Engine being evaluated internally? And then finally, after the update is concluded and the PUBG IP franchise is up and running on the new engine, can we expect a meaningful reduction when it comes to outsourcing development fees? 네, PUBG 언리얼 5 엔진 업그레이드는 작년부터 저희가 굉장히 몰두하고 있는 작업이고, 뭐 R&D 작업에 되게 몰두하고 있고요. 외주 용역도 같이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엔진뿐만 아니라 저희 지금까지 한 9년간 저희가 쌓아온 PUBG의 콘텐츠들도 같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많이 이제 걸리고 있고요. 아직은 정확하게 시기를 특정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he update to Unreal Engine 5 for PUBG has been started, is something that we started last year. We have been hard at work when it comes to R&D. We're also working with external agencies and partners to get this going. However, PUBG has 9 years worth of content that needs to be handled with and dealt with. So at this point in time, it is difficult to pinpoint when this update will be carried out. 그 질문 이제 후반에 주신 엔진 업데이트 이후에 외주 영역비가 이제 2021년에 의미 있게 감소할 수 있을지 물으셨는데,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다면 엔진 관련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엔진을 업데이트 했으니까 그 엔진이 더 좋을 테니 이제 외주 용역비, 다른 부분들을 이제 개발하는데 비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 같은데요.
일단 뭐 저희가 어쨌든 쓰고 있는 엔진은 이제 언리얼 엔진이고 당연히 이제 엔진 제작사랑은 이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텀에 대해서 다 뭐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는 뭐 되게 컴패리티브한 요율로 다음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엔진을 쓰게 될 거고요. 그거까지. And the question, your second question regarding the meaningful reduction of outsourcing fees once the Unreal Engine 5 update has been completed. I don't know if I understand the question correctly, but the way I heard it is that this is not referring to the engine commission fee, but rather because we have upgraded to the better engine, development costs coming from other activities would drop. This is how I understood the question. And right now, we are already using the Unreal Engine.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the engine provider as well. And although right now I'm unable to disclose any details of the terms that we have in place, I think we can fairly assume that the next generation engine will be used by Krafton at a competitive rate. 그래서 이제 뭐 엔진 비용이 이제 그러니까 엔진 세대가 뭐 외주 용역비 증가 감소의 직접적인 이유는 아닐 텐데요. 다만 저희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서 지난 분기에 이제 발표도 했었고 올해도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A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이 게임 개발 측면에서도 많다라는 거를 저희 뭐 회사 임직원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뭐 예전처럼 그냥 단순 뭐 아트 에셋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외주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AI를 활용해서 갈 거기 때문에 뭐 롱텀으로 보면 전반적으로는 외주 용역비가 과거 대비해서는 저희는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lthough upgrading to the next generation of the engine does not directly lead to a increase nor a drop of outsourcing fees, that said, AI transformation is a topic that was presented in the previous quarter, and this is something that we are pursuing actively this year as well. And we are feeling that AI is indeed enabling us to do a lot more that we could not do. That does not mean, for example, we'll be able to create art assets by ourselves without reaching out to art houses outside the company. And although this might not translate directly in the short term, by using AI in the longer term, we can expect these types of outsourcing fees to reduce. 마지막 질문은 신한투자증권의 강석오 님입니다. The last question will be from Kang Sung-oh of Shinhan Investment and Securities. Please go ahead. 네, 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강석호입니다. 저는 주주환원이랑 신규 투자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이제 하신 거에 대해서 좀 질문 한 가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주환원도 너무 중요한 걸 알고 있지만 또 미래 성장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시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크래프톤이 투자를 집행할 때 개발 중인 작품의 게임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제 저의 부족한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투자 대상의 확실한 대중성이나 유의미한 규모의 실적 기여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크래프톤이 IP를 가지고 와서 이를 더 성장시킬 수 있을지겠지만 크래프톤이 기술력에 자신이 있고 추가 IP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스텝에 있다면 인수 금액이 좀 크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좀 높더라도 유명 IP에 태핑을 해볼 만한데 이에 대한 M&A 전략이 선택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Thank you for taking my question. My question relates to the decision that Krafton had made in relation to the shareholder return policy and also making investments into new titles and projects. And I do believe that shareholder returns are very important, but wouldn't Krafton also consider making bold investments and therefore pursuing growth going forward? And when Krafton embarks on investment, and I'm not an expert in this, but it feels like Krafton considers the gameplay of the titles that are being developed. However, it is less of a priority when it comes to the popularity or also how much performance contribution these new titles can make to Krafton. And Krafton's priority seems to be bringing IPs and then growing them, leveraging Krafton's capabilities. However, in that case, if securing IPs and also titles that can do that is important to Krafton, then shouldn't Krafton take bold steps when it comes to investments, even though the valuation or the price of the IP is pretty significant? I would like to inquire about the investment strategy of Krafton. 네, 먼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신한투자증권의 강소호님과 거의 같은 입장,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냥 큰 대형의 IP를 M&A 하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전략이고 높은 우선순위의 전략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현재 이제 시장에 또 세상에 나와 있는 대형 IP의 M&A 기회라는 것이 굉장히 희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리고 또 인수 금액도 뭐 많은 돈을 들여서라고도 했지만 뭐 적정한 어쨌든 프리미엄 하에서 저희가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그 높은 우선순위를 놓고 준비하고는 있지만 그걸 당장 뭐 단기간에 올해 내년에 언제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hank you for asking this question. And I actually am in complete agreement with what you are saying. It is a high priority for Krafton to acquire large-scale IPs through M&A activities. However, it is very rare to encounter such a large-scale M&A opportunities, even though we would like to pursue these types of chances. And when it comes to the acquisition costs, we would like to acquire IPs with a reasonable amount of premium as the price, and then continue to grow that, leveraging our capabilities. So we are geared up, and we are ready to make these actions and activities, to carry out these activities. However, we can't really pinpoint when this is going to happen, whether it's going to be this year or next year. But we are prepared for when the opportunity arises. 네, 이상으로 크래프톤의 2025년 연간 및 4분기 실적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크래프톤에 많은 관심과 응원 주시는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is concludes Krafton's full year and fourth quarter 2025 earnings call. We would like to sincerely thank all our investors and analysts for your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in Krafton.